오늘 하루 정치권 주요 이슈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최영일의 촉,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모든 평론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모든 평론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막 살면 됩니다. 막 살면 네네. 됩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막 살아야죠. 그 많은 걸 알아야 모든 걸 평론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평론이라기보다는 저는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시사 불평가로 그러면 시사 불평가와 또 굉장히 가치가 있죠 사회적으로. 모든 평론가와 시사 불평가가 한번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칼로니스트 황교익 씨가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아침에 일찍 결정을 했어요. 원래는 그렇죠. 다음 주쯤 나올까 했는데 빠른 결단을 했고 이 개인적인 차원의 권리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대선판을 포함해서 뭐 이제 복합적인 사고를 한 결과 오늘 아침 사퇴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한번 뜻을 펼쳐보겠다 하고 공모과정 절차를 거쳐서 내정이 된 거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대선 레이스에서 그것도 민주당 내에 이 상호 주자 간의 네거티브 과정에서 뭐 이게 보훈 인사다. 친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며칠 동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개인은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엉뚱한 문제, 정치 때문에 박탈당했다. 저는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게 황교익 씨 개인만이 아니라 정치가 뭐 좀 국민 배불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인사청문회를 박탈하는 일을 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보훈 인사가 드러났다든가 이게 인사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확인됐다든가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타격이 됐을 텐데 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 그리고 이제 황교익 씨 개인 그 누구도 아무 득과 실익이 없는 참 어리석은 싸움이 며칠 이어졌다는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자질 검증을 할 기회도 뭐 가져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 언론은 또 이제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 뭐 예를 들면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전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쪽에도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로 또 이 논란이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 황교익 TV에 나와서 이 유튜브 채널이지 않습니까? 황교익 씨하고 이제 뭐 방송을 같이 이제 촬영하고 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이날 또 쿠팡 그 물류센터 화재가 났던 그날이라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측에서 이날 먼저 시간대별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까지 다 공개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동선까지 공개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 공격입니다. 아니 본인이 경기도지사인데 관할 지역 내에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참사가 났고 소방관 구조대장이 이제 이 어떤 사망하는 참사까지 있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왜 화재 현장에 달려가지 않고 도지사가 지방에서 유튜브 출연 등의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었느냐 이 비판이었는데 이 동선 공개한 내용을 쭉 보면은 공식적인 업무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사직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업무 협약이 핵심이었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황교익 TV 출연이 있었던 겁니다. 잠깐요 떡볶이를 먹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 때문에 지방을 내려갔고 화재가 난 걸 알면서도 안 올라왔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왜 현장에 없었느냐예요. 계속 공세가.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이게 매뉴얼대로 했고. 부지사가 현장으로 달려갔고 도지사는 지방 일정을 소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어떤 이 업무 수행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죠. 지방이니까 조금 애매한 이제 달려왔어야 한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출장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와도 이미 상황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천 쿠팡 물류센터 상당히 오래 탔습니다. 며칠 동안 탔어요. 불이 가라앉으려나 싶다가 첫날 새벽부터 오전에 그때부터 불길이 번져서 이제 산악을 갔는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도지사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당일날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왜 현장에 없었느냐를 가지고 세월호 참사 때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빗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에
왜 팽목항이 없었느냐고 그렇죠. 따진 사람은 없어요. 왜 제대로 된 지시나 네네. 지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시간대에 왜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느냐, 없었느냐고 나중에도 확인된 바 그 참사가 진행되던 초기에 아주 안타까운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오후에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상황실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빗댈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도지사가 뭐 불을 직접 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 그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그래서 경남도와의 협약식이나 이런 공식적인 업무 여러 업무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양해가 되는 텐데 아무래도 유튜브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때 꼭 이제 달려서 돌아왔어야 하는가의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결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바라보는 뭐 국민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상황에 굳이 그 출연을 했을까? 또는 이제 그걸 취소하고 돌아오는 게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더 나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사후적인 평가는 뭐 남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리적인 비판은 달게 받겠다라는 것 외에 더 덧붙일 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뭐 배재정 대변인이라든지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애초에 이제 황교익 씨 사퇴 논란 이것도 뭐 친일 의혹을 제기한 게 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였던 거잖아요. 사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익 씨 사태는 뭐 억울한 개인도 만들어냈고 이 양쪽 캠프와 민주당 전체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걸 관전하고 있는 실제 평가는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평가하라고 지금 네거티브를 하는 거잖아요. 검증은 서로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의 내용들을 가지고 심판은 국민이다 결국은. 근데 이게 양쪽 다 실익이 없다 함은 그럼 네거티브를 했는데 이 저쪽은 타격을 주고 나는 유효 득점을 해야 되는데 펜싱 경기 같은 거죠. 근데 상대는 이제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내 이미지도 나빠져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 네거티브를 왜 한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자 좀 이제 한쪽에서는 비호감이 되고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이 방법이 먹히는구나 할 텐데 안 먹히고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네거티브가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유효한 검증일세 하는 대목이라든가 혹은 차라리 네거티브나 검증보다는 나는 이런 걸 잘합니다 하는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막 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게 경선 레이스가 민주당 내에서 좀 너무 어두워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선거는 국민들에게 축제거든요. 그렇죠. 고를 인물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누굴 골라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X, 저 사람도 X 서로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암울하게 가면 국민들이 별로 즐거운 축제가 되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좀 즐겨도 되는 때인데 그렇죠. 너무 후보들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장점이자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 본인이 얘기하는 이제 엄중하다 이런 게 뭐 약점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점도 있을 텐데 그럼요. 이런 일련의 좀 뭐 네거티브 논란 여기 이 속에서 사실 보여지는 이낙연 리더십이랄까 그런 거는 뭐 이런 모습하고 지금 뭐 엄격 그 근엄 진지 뭐 이런 거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 가벼워 보이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사과를 잘했어요. 어제 결국은 그렇죠. 우리 캠프의 이제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그 개인에게 이제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요거 하나 잘했고요. 거기서 지금 이낙연 후보나 또는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 지냈죠. 다선 의원 했죠. 뭐 지자체장도 했죠. 장관직도 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통령 빼고 해볼 수 있는 고위공직을 다 했다면 대통령감인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비전이 뭐다라고 예. 좀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 그게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이게 좀 고민인 겁니다. 아마 그 캠프 관계자분들도 분명히 방송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모든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 파문 이게 이제 뭐 거의 이제 논란이 좀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휴대폰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뭐 그런 휴대폰 기능을 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휴대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휴대폰 기기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특정 브랜드를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동 녹음이 돼도 그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걸 서로 거론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저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은 왜 원희룡 후보는 저런 일을 벌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주요한 분석가들이 다 좀 난감해하고 있어요. 예. 주목을 끌기 위함이다. 주목을 끄는데 성공했다. 노이즈 마케팅이지만 또는 뭐 대권이 힘들면 차기 당권이라도 노리는 행보다 이런 것도 있고 지지층이 이준석 리더십을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보니까 강성 보수 지지층에게 좀 소구하기 위한 이준석 때리기를 한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온갖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문제는 지나간 일이 됐고요.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바꾸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녹취와 무관합니다 하는 액션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당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방어할 것이냐 그 문제라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이 또 논쟁 지점 중에 하나였던 선관위원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선관위원장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불거진 논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병수 위원장은 선관위원장도 안 하겠다. 경선준비위원장도 사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새로운 논란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서 준 뭐 그런 결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고요. 아, 그런가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이 서병수 위원장을 반대했던 이제 다수 의원들도 이제 좀 고민이에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경준희 위원장으로 너무 좀 이렇게 역할을 강화한 것 같다. 당원 당규에도 없는 기구인데. 근데 이제 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최고위가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서로 논리는 다 있어요. 근데 격돌한 거고 중요한 건 선관위 위원장이니까 심판의 자리를 이준석 대표는 서 위원장에게 맡기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엊그제 의총에서 성토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자 경준이도 끝. 그리고 다음 주에 26일에 발족하는 선관위원장 나랑 상관없다. 잘 되길 바란다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반대한 입장들에서 대안이 있냐 보면 내부 대안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사람 이름은 여러 거론이 되는데요. 여러 거론이 되는데 100명이 넘는 지금 현역 의원을 보면요. 초선 비율이 58명이에요. 아, 그리고 재선도 지금 위원장을 맡기에는 좀 아직은 선수가 낮다고 보면 3선 이상 중진이어야 되는데 이 중에 다수는 출마를 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또 다수는 캠프로 요직으로 빠져서 캠프의 주력군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서병수 이제 의원 정도가 어찌 보면 개파로부터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준석 대표와도 말이 통하고 좀 이제 이 중립지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본인이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했으면 당내에는 심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당 외에서 찾아오자. 아 그렇습니까? 당회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될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모든 캠프와 소통이 되면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면은 오히려 경선 룰에 치여서 위원장 여러 명 실려나갈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뿌리 깊은 나무가 이거를 해야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을 수가 있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 인사가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우여 전 의원이라든가 원로급 중진들이 또 이제 거론이 되긴 하는데 이제 각각의 프로필과 상황을 봐도 누구도 지금 당내 상황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린한 위원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러한 이제 직책들을 포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후의 일정들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게 또 관건인데
이 당장 25일 비전 발표에 원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거 뭐 안 갈 수도 있다. 네네. 오늘 한 점심 때까지는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참석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 네, 오후에 속보가 나온 것이 예. 자, 당의 화합을 위해서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예. 참석해 줄게. 네, 한번 가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평가해 줘. 뭐 이런 예. 느낌으로 들려요. 사실은 안 가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의 안 간 일단 1차 토론회가 18일에 무산된 논리도 그렇고 예. 자, 경준이가 뭐 당헌 당규에 없는 기구다. 예. 그리고 이제 입당하기도 전에 결정한 걸 가지고 왜 뒤늦게 들어온 외부 인사들을 또는 초입들을 압박하느냐. 예. 의무 없다고 또 서 위원장이 얘기했어요. 그분들 뭐 꼭 오라고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네. 당원 당규상에 있는 뭐 그런 일정도 맞습니다. 그걸 연장선의 일정도 아니고 경선의 본격적인 뭐 일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네. 아마 18일은 취소됐고 토론회 예. 취소, 25일에 비전 발표회 정도로 가볍게 끝낸다. 일종의 상견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윤 캠프에서 윤 전 총장이 지금 일주일 동안 잠행 중인데요. 예. 안 온다 그러면은 보이콧 논란이 또 커지고 그렇죠. 또 이준석 대표와의 격돌이 또 커지는데 그동안 원희룡 이제 지사와 다투는 바람에 예. 조금 숨 고르게 하고 오히려 비전 정책 발표회라든가 혹은 9월 이후에 토론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화합을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메시지를 준 거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9월 이후에는 토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된 스나이퍼들 홍준표 의원이나 예. 유승민 전 의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진검승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자, 그걸 내가 지금 고압적으로 나가서 좋을 것은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에 좀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9월, 사실은 8월 30일, 30일 예비 후보 등록 이전에 25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 경선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안 온다고 하다가 온다고 하는 것에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뭐 자진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명분을 줬으면 네. 사실은 뭐 올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배경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면은 예.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렇죠. 안 가겠다고 하다가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는 목적까지 되면서 예. 명분을 내세우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플러스 이제 득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윤 캠프 쪽엔 나쁠 일이 전혀 없는데 자, 이 정책 발표회 때 이제 어떤 비전이 또 그렇죠. 눈에 띄느냐. 그렇죠. 요때는 어쨌든 10여 명이 쭉 일렬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예비 경선 민주당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윤석열 대 나머지 반군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논박을 주고받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 기류를 보면 9월부터의 이제 진검승부에 향방을 조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연 어떤 비전을 얘기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이런 경선과 경쟁을 하면 좋은데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경선 룰이에요. 또 이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고 왜 요구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참여가 50%, 당심 50%. 룰이 이제 예비 경선하고 본 경선이 또 좀 달라요. 비율이 달라져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 참여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십니까? 하고 예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예, 이걸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들어와서 국민의 일원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예, 혹은 민주당 지지자십니까? 예 하면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진영에 있는 지지자, 우리의 반대자가 예,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네. 쉽게 말해서 들어와서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예, 적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될 사람을 안 뽑고 안 될 사람을 찍겠죠. 예. 이게 역선택인 건데 사실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다 풀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밝힌 바 예, 나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추미애 후보 지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서 논란이 한번 커졌단 말이죠. 예,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열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안 받을 거야. 예, 우리 당 쪽 지지자만 받을 거야. 보수 성향의 국민들만 걸러서 투표에 참여하게 할 거야. 그러면 조금 속이 좁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도 역선택 그냥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고 가자는 기류였는데 지금 윤 캠프와 최 캠프에서는 예, 앞서가는 주자들은 역선택이 불안해요. 예, 역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나를 지지하지 않고 군소 후보 어차피 안 될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실제로 해보니까 홍준표 의원이랑 유승민 전 의원이 올라간 곳으로 나왔죠. 이
여당 성향 지지층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대권주자별로 이 역선택 조항에 대한 지금 입장이 갈려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게 막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력한 잘 나가는 주자들은 역선택 방지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군소 후보들은 이거 넣지 말자. 민주당도 안 넣는데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굳이 넣느냐 하는 입장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선 룰 싸움의 전초전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족족 싸우게 될 거거든요. 예. 이 과정은 이 경선 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한참 봐야 되는데 주자가 많은 만큼 논란도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준석 원희룡 대결 구도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원희룡 전 지사한테 당대표 제안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짧게 대답해 주시죠. 이게 실제 그런 걸까요? 왜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원 지사가 왜 굳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들이받았는지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데 원 지사가 한 얘기로 전 해결이 되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 무릎 꿇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릎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고 윤 총장은 지금 잘 나가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 정도 하면 적절한 거 아니냐. 무릎 꿇고 협력하게 될 것. 이게 이제 본인의 지금까지 확인된 야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권 밀약설은 없었고 받았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 당황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오늘 뭐 최영일 평론가님과 함께한 최영일의 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